내가 내 화를 알기 위한, 누구 말로는 뭐 슬릭백이라고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것인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술은 다들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최선이에요. 안녕하세요, 바이스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찍을 게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바이올린 레슨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리코시에,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는 리코시에라고도 하고 리코시에라고도 하고, 이런 같은 활 안에서 여러 개 튕기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누구 말로는 뭐 슬릭백이라고 슬릭백 아르페지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약간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슬릭백이라고 재밌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리코시에 활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단계를 제가 두고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본인 각자의 활의 텐션이 좀 다르고, 또 굴곡이 좀 다르고, 밸런스가 좀 더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활과 나의 그런 무게 감각,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무게 중심 부위에서 이렇게 무거운 부위가 이제 조금 차지하고 가벼운 부위가 많이 차지하죠. 무게 중심 부위를 짧은 활을 쓰거나 튕길 때 많이 사용해 주는 게 놓기가 가장 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활 무게 중심 부위를 알고 밸런스를 찾는 연습 하실 때 주먹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쥐우시고 악기 위에다가 활을 얹어 보시는데, 처음부터 꼭 어느 정도 연주가 좀 여태까지 레벨업이 되신 분들은 주먹부터는 시작 안 하셔도 괜찮아요. 2단계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1단계부터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쥐듯이 이렇게 하시고, 주먹에서도 엄지를 이렇게 안에 넣는 구조는 밸런스를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엄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주먹을 쥐셔야지 밸런스를 조정하기가, 컨트롤하기가 좀 더 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라인에 이렇게 밸런스가 가능한지, 균형 잡기가 가능한지, 내 활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힘이나 탄력, 임팩트를 줬을 때 어느 정도로 쿨럭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주면 되는지. 왜 옛날에 활 연습할 때 그 균형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다 그런 일환이에요. 내가 내 활을 알기 위한, 어느 정도 밸런스로 조정을 해야 하지,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줄 것인가, 이걸 아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먹을 쥐시고 1단계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최대한 안 나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소리가 안 나면 가볍게 접근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많이 낼 필요 없이 각도별로 수직으로 떨어져서 편안하게 갖고 놀 수 있는지. 저는 트램펄린 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스피카토 연습시킬 때도 이런 연습법을 일부 공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올바른 높이, 코끝에 오는 높이를 지었을 때 내 악기에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상황을 알아보는 거죠. 1단계. 천천히도 해보고, 느리게도 해보고, 빨리도 해보고, 더 빨리도 해보고. 그쵸? 2단계. 2단계에서는 이제 활을 살짝 잡아보는 겁니다. 원래 하려던 대로 잡아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3개의 갈쿠리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4번째는 도와주는 애고, 5번째는 균형을 잡아주는 애다. 여기서 나오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애. 근데 아직은 균형을 잡아주는 애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새끼손가락이 가장 약하고 제일 테크닉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그 다음에 또 무게 실는 방향 자체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 3개가 훨씬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형성하고 컨트롤하는데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죠. 무게를 실는 방향도 그렇고. 그래서 움직임 방향만 연습합니다. 2개는 빼고, 4번째, 5번째 빼고, 1, 2, 3.
역시 느리게도 해보시고 빠르게도 해보시고 느리게도 해보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균형을 써야 되는 곳들이 나오죠. 3단계. 균형을 다 온 손을 다 써서 내가 온전히 다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한 몸처럼 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바꾸면서, 왜냐하면 균형 잡는 애가 없으면 각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각도를 연습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추면서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이쪽에 왔을 때 이쪽에 왔을 때 균형이 어느 정도 그 컨트롤이 되는지 연습한 다음에 준비 연습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양쪽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도들을 가늠해 보면서 균형 잡기 연습을, 새끼손가락이 어느 정도 밸런스에 침투해야 하는지 그 균형감을 익혀줍니다. 자, 이제 이거 1, 2, 3단계를 연습하셨다면 어떤 부위에서 사용하는지 이제 좀 가늠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리코시에 이런 데 사용하죠. 물론 제가 저번에 각도 연습할 때 보여드렸던 뭐 이 맨델송 같은 거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튀겨지는 그런 느낌도 쓰고요. 또 같은 각도 안에서도 한 활에 여러 개 들어가는 테크닉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차르트 콘체르토 3번 배울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기술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6명의 교수님을 거쳤다고. 그렇지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기술은 다들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도 꽤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모두가 다 썼던 것 같아요. 아직 이 리코시를 못하는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준비 과정으로. 최종이 아니고 연주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되니까 따다단 소리만 낼 수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가르칠 심사로 그렇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고 나머지는 모두 그거 리코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 레퍼토리 테크닉인데요. 그죠? 4단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균형도 됐고 각도도 가늠해봤고 다 했으면 이건 직접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는 각도별로 내가 일정 힘을 들이지 않고 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속도를 빨리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봐야 되겠죠, 역시.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럽고 내가 많은 힘을 들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트램펄린처럼 놓는 것이, 놓으면서 활을 말차시켜서 소리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가늠하면서 연습하는 게 4단계입니다. 4단계가 끝나셨으면 역시 이것도 빨리 빨리도 해보시고요. 또 천천히도. 얼마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균형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한 개까지는 여기까지가 좀 최선이에요. 그런데 리코시를 하려면 또 여러 개를 튀길 수 있어야겠죠. 각도를 다 구분했다면 한 곳에서도 여러 개 튀길 수 있는지 이것도 해보셔야 됩니다. 5번째 단계, 개수 추가하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서 내가 한 번의 임팩트로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개수를 추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심화 과정은 리코시가 조금 되신 다음에 제가 2탄으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더 심화하는 방법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도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